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유리잔을 한 번에 박살낼 정도의 위력을 지닌 가짜 총을 판매해온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쇼핑 사이트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현주희 기자입니다. 바닥에 진열된 총기는 모두 경찰이 압수한 모의총포, 가짜 총입니다. 하지만 위력은 상당합니다. 물이 담긴 유리주전자를 향해 발사하니 가득 차 있던 물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흘러내립니다. 탄산음료 캔도 발사와 동시에 박살나며 사방으로 내용물이 솟구칩니다. 모의총포는 완구용 총임을 나타내는 붉은색 구성품을 쉽게 분리할 수 있어 얼핏 보기에는 진짜 총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이런 모의총포를 판매해온 업체 운영자 2명과 개인 판매자 1명을 검거하고 2억 2천만 원 상당의 모의총포 820정을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일반 쇼핑 사이트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가짜 총을 판매해왔는데 일부는 법적 기준치의 7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의총포는 관련 법에 따라 제조, 판매는 물론 소지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 소지에 따르면 현재 모의총포를 공공장소에서 소지할 경우엔 좀 더 가중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전체 범행 수익 규모와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이들로부터 모의총포를 구매한 이들에 대한 자진 신고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현주희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의 한 빌라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철로 된 현관문이 날아갈 정도로 강한 충격에 빌라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각종 잔해물로 발 디딜 틈 없는 복도. 철로 된 현관문은 종이장처럼 구겨져 집안 한복판까지 날아갔습니다. 25일 오전 10시쯤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의 한 4층짜리 빌라 3층 집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창문이 모두 날아가고 쇠로 된 구조물이 휠 만큼 강한 폭발이었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주택 앞 도로는 깨진 유리로 뒤덮였는데요. 파편이 50m 떨어진 곳까지 날아갈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나가 뻥 소리 나길래 이상하다 나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 놀랬죠. 나와서 놀랬지. 내 차가 이렇게 됐다는 거지. 이 사고로 폭발이 난 집에 살던 70대 여성은 온몸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또 같은 층에 사는 60대 남성 B씨도 사고 충격으로 찰과상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식탁 의자에 앉아서 새로 약 먹고 있는데 그냥 뻥 소리 나면서 가스냄새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짝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저는 쓰러졌죠. 정신 차려 보니까 막 불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폭발이 난 집에서는 LPG 가스통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직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감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방송인 이경규 씨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평소에 복용하던 처방약을 먹고 운전했는데요. 감기약 같은 처방약을 먹고 운전해도 약물 운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2시간 가까운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씨는 처방약을 먹고 운전했는데 이 경우도 약물 운전에 해당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제가 그걸 인지하지 못했어요.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씨가 경찰에 제출했던 약도 마약성 약물이 아닌 처방약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땐 차량을 운전해선 안 됩니다. 약물 운전이라고 하면 얼핏 마약과 같은 환각성 약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평소 흔히 먹는 감기약 등 처방약도 해당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진의 진단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처방받은 경우라도 운전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씨처럼 잘 모르고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도 강화됩니다. 범죄의 대상이 되는 약물이든지 자신의 건강을 위한 약물이든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정상 운전을 할 수 없는 정도인지 판단하는 별도 기준이나 취약 이후 일정 시간 동안 운전을 금지하는 등의 상세 규정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에서 약물뿐 아니라 과로나 질병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어렵다면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또 병원이나 약국에서 약을 처방할 때도 환자들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